발표드릴 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업무 자체가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새로 사업을 세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첫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5가지고요. 구축계획, 그래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제3차 구축계획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상호 활용에 대한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하면 시작은 국토계획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NGIS 사업에서 정보체계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1차 구축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지용 규제기본법에서 각종 타법에 있는 지역지구에 관련된 규제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체계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실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들을 전국에 확산해서 도입한 단계이고 제3차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계획에서는 이렇게 각각 개별 구축된 시스템과 법과 운영체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구축계획의 시행기간은 19년부터 23년에 해당이 되고요. 구축계획의 목적은 합리적 국토계획의 수립 지원과 효율적 토지용 규제 정보의 관리가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실행과 활성화가 초점을 둔 이유는 기존의 UPIS와 루리스, UPSS, 그다음에 크라스와 같은 시스템들이 이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UPIS 시스템의 경우에는 활용이 거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행에 초점을 둔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실무에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축계획의 목적을 저렇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3차 국토이용 정보체계 업무 범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PIS, 루리스, UPSS, 그래서 UPIS는 도시계획 기반과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체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루리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지용 규제 정보, 그래서 텍스트 정보들이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PSS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 정보를 발간하는 현황 통계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크라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용도지역지구 DB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특히 크라스에서 연속지적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제도과가 운영하고 있는 약간은 이분화되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도시정책과로부터 이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대한 위탁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크라스와 나머지 이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일괄 위탁을 받으면서 토지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LX가 도형 정보를 생산하는 데 지축이 되었다면 연속 지적도 위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선과 토지용 규제 정보들을 속성 정보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그 결정과 고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그와 관련해서 생산된 정보들을 도형과 속성 정보들을 루리스와 크라스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지자체의 현황 통계들을 가지고서 통계 연보를 생산하는 이렇게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차 구축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을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2차 구축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연이 사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개별 시스템들을 확산시키고 분석 체계를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각 과제별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약 5년 동안의 나라장터에서 관련된 예산 금액들을 파악해 보니까 UPIS과 관련해서는 약 130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서 전국 확산 사업,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뿌려주는 그래서 지자체별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UPIS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고 실제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는 단계에서 끝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이 토지용 규제기본법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지역지구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은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3차 구축계획에서는 이제 확산된 정보체계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시스템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동일한 한 분이 이제 이 4개 시스템들을 동일하게 중복해서 입력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DB를 전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서부터 전략,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까지 통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3차 구축계획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이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은 광역과 도, 그다음에 기초의 기초 지자체 업무 담당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청 면접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왜 UPIS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원래 당초의 목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결정되는 시설과 도시계획 선과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려면 고시문 입안부터 고시, 도형, 지형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원래는 UPIS를 사용해서 등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에 이제 바로 입력해서 민원 발급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왜 UPIS부터 이 진도를 밟아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를 살펴봤더니 의무가 아니었고 또 민원에 대해서 민원 발급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 업무 시스템으로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쭉 진행을 하고 그냥 고시문 난 것들을 DB화시켜서 저장만 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버려진 상태로 예산이 이미 5년간, 특히 이게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약 10여 년간이 흐르도록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문과 이력을 조회하는 조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시스템만 바꾸지 말고 시스템에 들어가는 DB들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업무도 중복되니 업무도 좀 재설계하고, 그리고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재설계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설계까지 통합 운영 규정 신설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구축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시간상 좀 간략하게 줄인 내용들이고요. 종합하자면 크게 세 꼭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 제도적 재정립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환경 구성, 그다음에 국토 이용 서비스 도입,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듯이 그 시스템에 딸린 대민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창구들이 다 따로 있는 건데 그 따로 있는 창구들에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중복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방향 정립을 하는 데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많은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위 계획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조합계획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참고를 해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을 보고 G클라우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세운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통합전산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분산되어 있는 전산 장비들을 노후화 될수록 국토부의 그 클라우드 센터에 넣고 관리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는 실제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그런 체계들이 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축계획 안에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런 앞서 발표드린 그런 시사점하고 핵심 전략에 대해서 과제들을 도출했고요. 이 과제들을 바탕으로 이런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융합의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국토 이용을 실현하겠다. 첫 번째로는 정책 기반을 다시 재마련하고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개념이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상에서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규정을 확실하게 하면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분산되어 있는 그 정보 시스템들을 협력적인 국토이용 정보체계로 구현하면서 플랫폼화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행망에 넣어놓고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과 또 민간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개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세 꼭지의 전략들을 수립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하면 기존의 법령상으로는 예전 법이죠. 예전 시스템이죠. KIS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와 토지여행 규제정보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으로 국토이용정보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하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중점적으로는 되지만 토지형 규제정보기본법에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 조직과 교육과 통합 운영 규정들이 신설이 되면서 특히 용도지역 지구를 작성하는 지형도면 작성에 대한 지침이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이후로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지침들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들까지 포함했을 때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행위 제한, 규제 안내, 위반과 고시에 관련된 그리고 취약성 평가까지 UPIS가 들고 있는 이런 많은 긍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법 개정을 하면서 정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정보체계 안에서 현재는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지만 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종 지역지구 고시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둘을 포함하는 관계 속에서 루리스와 클라스가 운영이 되고 루리스에서는 UPIS에서 생성한 고시문과 고시도면을 받고 그리고 그 클라스에서는 UPIS 전자 파일 속성 정보들을 받아서 각각의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연간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취합하고 자동으로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통합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지역지구 그 현재 이제 지역지구를 규정하는데 지형도면 고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들이 양분돼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돼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한 정의가 없었고 토지형 규제기본법에서는 과거 기준의 그런 현실성과 동떨어진 현재의 지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지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정의와 작성 방법이나 그다음에 절차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었고 이 부분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이제 그 민간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것들을 현행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데이터가 현행화됐지만 못된 데이터에서는 2년 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수와 등재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품질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방법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국토이용 정보체계 3차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각 구분되어 있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분되어 있는 그 주관 기관과 그리고 각 개별 시스템으로 분리되면서 시스템 표준 사업단들이 국토부 도시정책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각각 개별 사업으로 수행되고 지자체에서는 각각 개별 사업으로 수행되면서 산출되는 업무들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체계들을 먼저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를 주관으로 해서 법제도와 운영 규정들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기관 지정,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하고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LX에서는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수립을 하고 교육과 기술 지원, 그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 특히 이제 통합 DB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LX 교육원을 통해서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 GIS 성과품을 납품하거나 등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거나 헬프데스크에 요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를 모르는 시스템 개발자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현업에서 실무자들이 강사로 들어와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 제안이 들어오고 UPIS에서 자료가 입력이 되어지고 입안과 고시를 통해서
도형과 속성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고시된 것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고시된 결과가 클래스와 루리스와 UPSS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순차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체계 업무 프로세스를 BPR을 재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과정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시스템과 그다음에 법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DB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용도지역지구 DB를 현행화하는 데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작업 규정, 그다음 매뉴얼들을 확산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해서 전국에 있는 용도지역지구, 특히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관련되는 토지용 규제 정보의 현행화를 이루는 것을 현행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관리 환경, 현재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부분만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고 타법령에 있는 지역지구 정보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UPIS가 됐든 아니면 국토이용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또는 플랫폼이 돼서 지역지구를 통합 입력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아니더라도 상수도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각 지역지구 통합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DB 환경을 구축을 하고 각 개별 시스템으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 안에서도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심볼이라든가 표현 규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고요. 명확한 정의 하에서 그려진 도시계획 선들에 대해서 표현들에 대해서 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각각 시스템들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서 분류 체계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것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앞서 2차 구축계획 수행 이후 한 1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자체 시스템을 공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G클라우드가 국토부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도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 DB 통합에서부터 아이스랑 그다음에 노후 운영 장비에 대해서 점진적 이관, 그리고 시범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서 국토이용 정보 플랫폼이라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에서 지역지구의 통합 입력, 그리고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활용 서비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DB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장비는 노후화되면 점진적으로 서버를 이관하고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래서 루리스에서 뽑았을 때의 결과와 클래스에서 뽑았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국토이용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용도지역지구 품질 관리 개선 방안을 위해서 연속 지적도 개선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주제도 반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품질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생산하는 그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국토이용 정보체계 대미 서비스, 그래서 국토이용 정보체계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의견 청취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 위반 절차 상에서 주민 청취와 그다음에 심의, 도시계획 심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된 정보를 접수하고 심의 의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 같은 경우에서도 의견을 바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대미 서비스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이용 정보체계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우리가 모두 일괄 위탁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토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첫 번째는 법령 재개정과 정보화 전략계획,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ISP를 수립을 하고 2단계로 국토이용 정보를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와 그다음에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3단계로 클라우드 기반의 국토이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5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LX에서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